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해당 부서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 방은하 팀장입니다.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7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건축물관리 TF팀장 황은성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팀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4쪽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22건의 단위 사업 중 3건의 신규 사업과 4건의 핵심 사업, 1건의 공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민원서식 QR로 한방에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식 10종에 대해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작성 예시와 구비서류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초부터 군 읍면 민원창구에 게시하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영어 등 다국어 QR코드 제작 게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과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섬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안군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종합 만족도가 89%가 나왔고요. 자체 처리율은 8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상담 분석, 안내, 매뉴얼 수시 현행화와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상담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이며 전국적으로 총 30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 민원 대비 각종 장비 확충과 민원 사무 편람 현행화, 모의 훈련 실시,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분석 및 미흡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행정 서비스 민원 해피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완료 후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조사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매주 1회 국민신문고 민원 확인 및 부서 통보로 현재까지 235건을 처리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 사후 관리를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액자 형식의 공간정보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 회관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후 최종 도면을 수정하였고 이달 중에 제작 완료해서 12월 중에 개첨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최신 공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핵심 사업입니다.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서 토지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6,216필지 266만 평방미터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5년도 5개 지구 위탁 계약 및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 4개 지구 토지 경계 및 면적 협의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필지에 대해 경계 확정과 더불어 지적 공부 정리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규 사업입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철거 및 철거 후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 편성해서 모집 및 선정을 9동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넣은 상태입니다. 추후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 발주 등 사업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핵심 사업 수요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조성입니다. 빈집 재생, 빈집 활용 이주자, 빈집 철거,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97동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1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내 전량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정주역 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완료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현년도와 관년도 조정금 체납이 156건에 9억 8,385만 3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사전 감정 평가제를 실시하여 토지 경계 협의 시에 증감된 면적에 대한 임시 조정금을 제시함으로써 납부 의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조정금 부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장기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 시행으로 미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 발급기 설치 현황 및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40쪽을 보시면은 우리 부안군의 무인 발급기가 16대 설치되어 있구만요. 예.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비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유지 관리나 설치를 다 해줍니까? 예. 그리고 설치 그 사용을 보면 군청이나 읍사무소, 부안농협, 성모병원 그런 데가 무인 발급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전기 통신 운영비도 군에서 다 부담해요? 저희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 담당 인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예. 무인 발급기 담당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나 하시냐고? 지금 저희 군의 실무자가 1명 있고요. 면에서 이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보수 2명이서 네. 그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기 이용년 그 사용을 보면은 뭐 부안읍이나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산림조합, 진서농협, 해성병원은 64건으로 이용률이 극히 낮아요. 예. 설치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또 다른 장소에 배치할 생각은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도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해서 해성병원하고 발급 건수가 워낙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동 설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유도를 방문할 때 깜빡하고 신분증을 불참 안 가지고 오신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격포 매표소에다도 설치할 생각은 있으신지?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 꼭 필요하죠. 근데 변산 면사무소가 있거든요. 변산 면사무소에 거기에서 있다. 이제 미처 못 그래 챙겨 지금 그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한 발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변산 면사무소까지 와서 그걸 발급하겠어요? 배치관표도 있고 격포 매표소다 무인 설치비가 한 대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2,500만 원. 2,500만 원? 예. 좀 민원실도 생각이 있어 격포 매표소에다가 무인 발급기 하나 놓아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예, 이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 실장님이시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청소년 주택 사업 추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감자료 11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 주택 사업 공모를 선정해서 350억짜리 사업비로 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하게 되었어요. 예. 그 지금 근데 그 사업이 청년주택이시죠? 청년주택하고 18세에서 39세 결혼을 안 한 결혼 안 한. 네.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부지가 제가 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지가 서해리 부안읍 서해리 31-1번지더라고요. 예. 우리정 주차장. 거기를 제가 국토정보원 쪽에 검색을 해보니 1960년대에 자료를 보면 부안읍에 아제와 괴제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현 부지에. 예. 근데 지금 그 부지에 지금 우리가 지금 354억을 들여서 주택을 지금 신설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지의 그 지질이나 그 사업성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공모 신청 당시에 파일 하는 것은 뭐 기본 사항으로 검토를 건축 팀장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그래서 사업비 산정에 354억이라는 사업비가 산정이 된 거죠. 지하 2층, 지상 24층이고 예, 지상 24층. 그러면 거기 지금 그 옆에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건물을 하는 농촌 활력가에서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청소년 교육과에서 실시하는 건물 서해리 542-1번지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지체가 되는 이유가 지질이 거기하고 건물 지금 번지수 떨어진 게 한 10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잖아요. 100m도 안 떨어졌는데 뭐가 지금 그 지질이 안 좋아서 지금 건설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 지금 100m밖에 안 떨어진 그런데도 지금 그 거기는 한 4층 건물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그렇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좀 건축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번지가 과연 그게 적당한가? 그 번지의 그 지질이 맞는가? 그게 나는 가장 궁금해요. 지금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저수지 자리 과거에 이면서 이제 그 파일의 개수로 충분히 안전성을 이게 확보할 수 안전성이야 있는 당연히 안전성 보장해야겠죠. 근데 건축비가 문제지 뭐 안전성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건축비 사업비도 있고 그 옆에 아까 제가 금방 말했지만은 서해리 542-1번지는 농어촌 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100m도 안 떨어지는데요. 그럼 거리 지질이 거의 똑같다는 거고 우리 그 간단한 예로 지금 돌파거리 신설할 때도 지질 조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배로 이상으로 튀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분의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136조에 보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저 본 의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최후 3년간 민원 유형은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60건. 자료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45건, 2024년도에는 58건, 2025년도에는 지금 9월까지 68건이 접수됐어요. 예. 근데 그 전년에 그 비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건 이 늘었는데 이게 처리 방법은 또 민원이 되면 처리 방법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우리가? 일단은 이 진정 민원이 이제 저희가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다 현장 확인을 요청을 하고 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 가태료, 강제금, 철거 등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신속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업무 부서와 같이. 이 저희들이 그 평가 목록에도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종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민원실로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있는 직접적이 나와서 처리하는 부서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뭐 건설교통과 같은 거, 네, 자동차 업무 같은 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신속 처리가 잘 되는데 다른 부서는 이제 그 부서 간에 그 이어간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부서 그 민원이 왔는데 5층으로 올라가라 또 1층으로 내려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핑퐁 쳐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시끄러가지고 기획감사실 감사까지 찾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부터 안내라든 자체가 1층에 그 민원실에 왔으면 민원실에 사업 담당이 있었으면 거기서 민원실이 그분을 모시고 5층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5층 가시오. 그리고 5층에 가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민원실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 감사실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분이 가태료가 받아갖고 왔다는 자체는 좀 기분이 나빠서 오는 거거든요. 기분이 절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좀 그 기분이 상했는데 왔을 때 우리가 좀 친절하게 했으면 그분이 기분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왔는데 1층에 민원실에 와서 이거 어디로 가니까 5층에서 건설활동가로 가라. 그리고 5층에 가니까 파견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가라. 담당 직원이 밑에 1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분이 굉장히 감정이 폭발했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민원실에서 좀 심도 있게
좀 그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우리 생활 불편, 불법 행위 단속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장 조치나 이런 것 뭐 교도보다는 해결 방법이 그 우리가 좀 그 미리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 민원인들께서 오시면은 직접 모시고 그 해당 부서로 가는 것까지는 실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인력 그 창구 민원들이 거의 뭐 안쪽 직원들이 모시고 올라가면 되는데 안쪽은 안쪽대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창구의 직원들은 또 창구 발급 민원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디테일하게는 안내를 못 해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 저 역시 이제 1층에 민원이 왔어요. 예. 왔는데 5층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5층으로 가면은 그 민원이 없을 수도 아니, 담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밑에서 그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5층에 올라가기 전에 이 민원이 올라가는데 계시는 거 안 계시는가? 5층 올라갔는데 뭐라고 답변해 놓은 거니? 오늘 담당 직원이 출장 갔는데요. 그럼 5층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밑에 층 거기서 담당 직원이 누구누구인데 이런 이분이 그 출장이라든가 오늘 연가를 내가지고 그 근무를 안 하니까 다음에 이게 방문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참 좋은데 그 지금 담당 직원이 없으면 업무처를 못 하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분은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갔는데 5층에서는 없으니까 1층으로 다시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오는 그런 추세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민원실에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5층에 지고 있는 것도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야, 5층에 가시면 누구누구 해가지고 메모해서 이분 찾아가시라면 그 가면 그분이 춘비에 가는데 5층을 올라가서 누구를 찾을 건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좀 이렇게 상당히 그런 것들이 불친절히 우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민원실에서 할 때 민원이 오면 그런 것들 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배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분도 좋고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원이 오늘 출장 갔다 오는구나. 다음에 오야겠다 이런 것도 오고 다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한번 하시고 오시면 다음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원과 전 직원 교육을 예,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불편 그런 오해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최소화시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드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방금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서비스 종합 평가는 지금 평가 기관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데 믿음이 가는 기관인가요? 뭐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예. 믿음이 간다고 판단이 네, 됩니다. 믿음이 가는 기관이죠. 예. 페이지 행감자료 113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24년도에는 다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등급이 하락한 그 주요 원인과 평가 항목별 그 미흡한 사항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평가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고충민원 만족도,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민원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예. 여타 다른 부서하고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자세한 이 예.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데 민원 서비스 등급이 대부분 그 항목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 대응 전반에서 이제 좀 긴장감이 좀 확실히 떨어졌다. 이런 신호이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2022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등급 받았죠. 예.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등급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 체계적인 관리도 내부 점검도 좀 제대로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그 등급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될까요? 이제 고충 민원 처리 부분에서 고충 민원이요? 거든요. 예. 이제 그게 고충 민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예. 이게 지금 감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점수. 그럼 그 부분을 협업을 해서라도 그 우리 민원실하고 감사 부분이나 파트를 서로 협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그렇게 예. 하도록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민원 서비스 평가가 지금 아직도 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매년 9월 1일부터 예. 그 다음 해 8월 31일까지의 평가 예. 기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에 그 현장 평가가 예.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권익위 예, 행하면서 예. 저희한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등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앞으로도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더 어떤 보완 대책을 좀 확실히 세워야 되겠죠. 네,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들은 군민이 가장 먼저 그 민원실이라는 것은 군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 첫 상대라고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얼굴이에요. 민원실은 행정의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그 다닐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단순한 우리가 등급 하락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그 민원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이한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5층까지 갔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민원이 와가지고 뭐 안 되면 어디로 안내를 해줄 때 뭐 5층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계신가 확인해서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정도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 쉽게 우리 그 행정에서는 일을 단순하게 처리를 하지만 그분들은 가셔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은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 최선의 방법을 좀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드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는 행감 자료를 반복적 민원 제기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최근 3년간의 부안군에서 반복 민원은 그 자료에는 총 150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은 읍면별하고 실가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적인 걸로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건이 78건이고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19건, 그다음에 불법 투기 소각이 22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수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가 한 80% 이상입니다. 이 예. 세 가지 유형이 제가 반복된 민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것은 어떤 우리 군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어떤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접수나 이 총괄 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이제 국민 신문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차별 반복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일단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면서 개선 사항까지도 지금 강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로 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주지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은 가급적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강구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특징적인 것을 제가 이제 불법 주정차 건을 좀 제가 더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강구물 현수막 쪽을 좀 집중 있게 봤어요. 불법 주정차는 지나가다 일위성으로 하는 것이 일이나 이의성이 아니고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상가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러니까 그 가게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죠.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래서 반복 민원이 지금 보면은 그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건설 교통과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불법 소각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서에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특정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서 민원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렉트로 그 통보를 해주면은 민원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통보를 또 해주는가요 지금요? 그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직접 에피콜 형태로 해서 전화 드리고 이제 그런 그럼 상황. 결과는 이제 어떻게든 민원과에서는 알고는 있죠.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또 어떤 그런 그 우리 부안군 행정이 또 돼야 되지. 그분들 불편은 불편대로 이렇게 해가 전화는 전화대로 하고 이쪽 그 예를 들어 그 실무 그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은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돼요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부서 간 협의가 발생이 되고 나서는 어떤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있었을 때는 별도로 우리 민원과에서도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오세요.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지역 그 현안 같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반복 이런 그 생활 민원 또 주정차 민원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같이 좀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복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예. 계획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 그 행감자료 11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 건축 안전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고시로 해가지고 지정고시로 해서 우리가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도 위촉이 됐네요. 예예. 예. 그리고 지금 구성을 해서 26명 위원으로 안전 점검을 207개소를 했네요. 예예예. 그리고 정밀 진단을 12개소를 했어요. 안전 점검하고 정밀 진단은 그 207개소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전부? 특히 그렇습니다. 정밀 점검. 이게 총 읍면에서 이제 노후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장단을 통해서 받은 것이 207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이제
건축 안전 자문단 위촉된 자문단들로 하여금 현지 점검을 다니게 했습니다. 해서 양호가 119건이고 경미한 보수가 68건, 그다음에 구조적 위험이 23건으로 분류가 됐고요. 이 중에서 그 구조적 위험이 심각한 건물 12건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또 10월 지난달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달에 주민들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를 했고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건축 안전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통지하는 걸로만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산까지는 수반이 안 되고요. 개선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보해서 주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보만 받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의 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미약하잖아요. 저희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 요청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국토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름 뭔가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해서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해서 고쳐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조적 위험이 심각한 건축물 1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꼭 건축물 부분 중에 특히 담벼락 같은 경우에 이 금이 많이 갔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행 시에 넘어지면 이게 좀 많이 그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좀 안전한 생활, 요즘 뭐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생겼으면 전반적으로 활동을 자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까? 운영 위원회는 한 번 합니까? 위원회는 그 위촉을 전국 단위로 26번을 했어요. 특별히 위원회를 뭐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수요 파악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 실질적으로 위원회 뭐 3명 내지는 2, 3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그 210건에 대한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현지 출장을 통해서 안전 정밀 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명이 이게 자주 모이느냐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럼 모일 일은 없습니다. 그냥 분야별로 예. 건축 계획이나 뭐 건축 구조나 건축 시공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 그 팀만 불러서 예. 진단을 한다. 예. 예, 뭐 잘 해서 안전한 우리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안서림신문이 운영하는 부안방송 프로그램은 부안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